네, 이번 시간은 TIBC, Ferritin, Transparent Saturation, 그리고 혈청철 이런 수치를 가지고 이제 빈혈의 원인을 감별해 볼 텐데요. 자, 여러분 이런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대충은 기억을 하실 거라고 믿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 거니까 혹시 알고 계시는 분은 그냥 넘기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이번 시간은 이를 바탕으로 해서 질환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TIBC부터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자, 정의를 꼭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 트랜스페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철 운반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열차죠. 열차에 이제 철이라고 하는 승객을 태우는데요. 이 한 분자당 2개의 철을 태울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트랜스페린이 5개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철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있겠죠. 트랜스페린 5개에 대한 이 철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총 능력은 10개가 되겠죠. 자, 이게 바로 TIBC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최대 10개잖아요. 그래서 토탈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나는 10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 말 그대로 토탈 철 결합 능력이잖아요. 그쵸? 자, 이게 TIBC고요. 이 트랜스페린의 세츄레이션이라고 하는 건요. 얼마만큼 그러면 철이랑 결합했는데 포화도가 형성이 됐는데 라고 한다면 10개 중에 4개만 결합하고 있으니까요. 10분의 4, 40%가 바로 트랜스페린 세츄레이션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전혀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페리틴이라고 하는 건요. 자, 우리의 만약에 혈청에 철이 있는데요. 이게 그쵸 여분의 철이 생긴다라고 했으면 자 일단 아까우니까 저장을 해야 되겠죠. 조직에다가 저장을 하는데요. 그 형태가 바로 페리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직에 넘쳐나게 되면 아무래도 이 세럼의 페리틴도 같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조직을 막 생검을 하고 뽑지 않아도 이 간접적으로 이게 늘어나면 세럼의 페리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수치를 통해서 얼만큼의 저장철이 있는지 그쵸, 그런 걸 이제 판단할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그쵸, 적용해 볼 건데 이게 예전에 해리슨 18판에 실린 감별표거든요. 그러나 여전히 중요한 표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들이 일단 4가지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네, 먼저 이제 철 결핍성 빈혈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이 질환에서는 철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죠. 그래서 이 철을 어떻게든 필요한 곳에 최대한 보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수는 적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최대한 잘 보내기 위해서 트랜스페린이라고 하는 운송 단백질을 이제 늘리게 되는 거죠. 어디서요? 간에서 트랜스페린을 합성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이제 귀한 손님을 그죠, 가고자 하는 곳에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리무진을 여러 대 뽑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5대인 리무진을 그쵸, 지금 트랜스페린을 6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쵸, 리무진에는 2명의 손님이 탈 수가 있는 거고요. 아까 그래서 TIBC라고 하는 게 총 10이다라고 했다면 지금은 6대가 됐으니까 12개로 늘어났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세츄레이션 한번 볼까요? 트랜스페린 자체는 이제 증가를 했겠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제 TIBC도 증가를 했는데, 자, 손님은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TIBC에서 그리고 혈청철의 양을, 그죠? 우리가 이걸 계산하면 그게 바로 트랜스페린의 포화도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포화도는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세럼의 아이온, 그쵸. 한번 밑에 바로 내려가 볼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이 감별표에 보시면, 자, 이게 철 결핍성 빈혈인데요. 자, SI라고 하는 게 이제 세럼 아이온이죠. 이게, 그쵸. 절대적으로 일단 낮습니다. 그리고 TIBC는 트랜스페린이 당연히 증가했기 때문에 자체가 이제 증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페린은 늘어났지만, 이 세츄레이션 자체, 즉, 분모는, 그쵸. 트랜스페린 세츄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총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능력에 비해서 얼만큼이 그쵸 들어있느냐. 자, 그랬을 때 이건 증가했는데 철은 감소했기 때문에 당연히 세츄레이션은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페리틴, 당연히 여분의 철이 별로 없겠죠. 당연히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페리틴은 당연히 떨어져 있습니다. 자,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인플라메이션 상태에서는 한번 볼게요. 이 IDA랑 이제 감별을 하자면요. 가장 큰 차이는 페리틴이 부족하지가 않다. 여기는 이제 철 자체가 부족하니까 저장철 자체도 이제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요. 염증 상태에서는 절대로 저장철이 부족한 상태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또 웃긴 게 부족한 게 아니라고 하면서 세럼의 아이온은 왜 감소되어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염증이 생기면요. 이 염증 장소가 있겠죠. 염증에 대한 병변이 있을 텐데 자, 이곳에서 이제 마구 철을 쓰려고 합니다. 자, 우리 몸에서는 당연히 그쵸, 꼴사나운 상황이죠. 이게 염증 병변에서 이걸 그쵸, 불리면서 철을 쓰게 놔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장철을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야, 철, 밖으로 나가지 마. 네가 나가는 경우가 이제 세럼 아이온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철 나가지 말고 꼼짝 마. 그래서 우리가 간에서요. 이 헵시딘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인터루킨 6를 이용해서 철을 꼼짝 못하게 가만히 두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을 흡수하게 만들고요. 철 배출을 억제를 시켜서 결국에는 저장철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돌아다니는 세럼 아이온이 감소가 되는 상황인 거죠.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렇게 되면 자, 일단 철이 그쵸. 이걸 이제 밖에 못 나가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철이 만약에 조금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이런 염증 병변으로 옮겨주는 트랜스페린을 그쵸, 이런 운송선을 많이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이 트랜스페린의 수를 상대적으로 이 IDA보다는 떨어뜨려야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전체 철을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이 트랜스페린의 양이 결국 TIBC가 같이 떨어지겠죠. 자, 보시면 TIBC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트랜스페린의 세츄레이션을 볼 텐데요. 이거는 이제 전체, 그쵸? 철을 잡고 있을 수 있는 능력분에 그리고 얼만큼의 그쵸? 세럼에 철이 있는데 이 양으로 우리가 포화도를 보는 거니까 자, 그러면 TIBC가 당연히 상대적으로 떨어졌죠. IDA에 비해서. 그리고 철 자체는 그쵸? 모자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IDA보다는 나돌아다니는 철이 그렇게 이제 더 떨어지진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높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그쵸 이 세츄레이션은 이거보다야 높겠죠.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문헌에서는 뭐 정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런 염증 상황에서는요. 이런 EPO가 만들어지더라도 골수에서 이 EPO가 뭐죠? 적혈구 생성 인자죠. 적혈구를 이제 골수한테 이제 그쵸 만들려고 이 EPO가 이제 신호를 보내도요. 이 반응이 떨어져요. 그래서 또 적혈구가 제대로 생성이 안 되니까 빈혈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날 디지즈. 자, 신장이 만성적으로 좀 그쵸 저하되어 있는 경우는 자, 이 EPO가요, 바로 신장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신장 자체가, 그쵸, 헬렐레 하니까 당연히 EPO가 떨어져서, 그쵸, 빈혈이 생긴다. 자, 그래서 이제 다른 게 원인이 아니라, 그쵸, 거의 다 정상이잖아요. 다른 게 원인이 아니라 그냥 EPO가 떨어지기 때문에 적혈구 생성 자체가 안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사가 떨어지는 경우 있죠. 대표적으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 그리고 이제 뭐 생식샘을 제거한 경우 있죠. 자, 이걸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테스토스테론 같은 거는 그쵸, 남성에서 이제 많이 분비가 될 텐데 이게 바로 조혈을 촉진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에서 나오는 에스트로겐이요, 바로 조혈을 억제하거든요, 상대적으로. 자, 그러다 보니 우리가 헤모글로빈 수치 있죠. 이게 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식샘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걸 제거하게 되면요. 아무래도 그쵸 전반적으로 이런 하이퍼메타볼릭 스테이트의 빈혈 상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서는요. 또는 우리가 뇌하수체 질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대사가 떨어져 있는 상태는요. 아무래도 조직에서 그쵸, 요구하는 산소량이 당연히 떨어져 있겠죠. 대사가 떨어져 있으니까요. 산소가 별로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 산소를 공급하는 녀석들이 바로 적혈구잖아요. 이 생성 자체가 별로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EPO 자체가 생산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결국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거는 대부분 노멀인데 그냥 EPO 자체가 그렇죠. 조직의 산소 요구량이 떨어지다 보니 그냥 이제 적혈구를 만들려고 하는 신호인 EPO 자체가 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 그 간배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UIBC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뭐, 이거는 이제 토탈, 자, 그냥 이건 간단합니다. 만약에, 그쵸, 트랜스페린이 두 개가 있다. 그리고 철 분자가 이제, 그쵸, 총 4개를 탑승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그쵸, 결합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러면 지금 TIBC는 얼마죠? 4죠, 4. 트랜스페린이 두 개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세럼 아이온, 이게 이제 두 개라고 한다면, 그쵸. 이건 이제 결합하지 않은, 포화되지 않은 불포화, 그쵸. 철 결합 능력이다. 그거는 두 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제가 저번에 빠뜨렸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쵸. 제가 쭉 한번, 네, 이제 증례를 하나 적용해보고 마무리할 텐데요. 기운이 없었다고 합니다. 봤더니 이제 혈색소가 떨어져 있죠. 그리고 당뇨병을 오래 앓고 있었고 혈압이 높고 체중도 조금 그쵸 나가는 편입니다. 키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크레아티닌이 높으니까 신장이 지금 기능이 떨어져 있구나 알 수 있죠. 그리고 만성적인 어떤 질환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제 철이 지금 아무래도 약간 떨어져 있고요. 약간. 그리고 페리틴. 페리틴은 그쵸 상대적으로 높네요. 이거는 IDA가 아닌 거죠. 이해되시죠? 페리틴 자체가 이렇게 높은 것은 이제 보통 우리가 염증 상태에 의한 그쵸 만성적인 거나 뭐 이런 건 이제 만성적인 염증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 염증 상태에 의한 빈혈이 아닐까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TIBC가 어떻게 된다고 설명드렸죠? 떨어진다라고 설명드렸죠. 자, 그래서 그쵸 역시나 떨어져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인플라메이션에 의한 빈혈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